하는검 잠깐 짤막하게 한번 가봅니다. 하든검이요? 예, 이게 사실 지금 일제 강점기 이야기들이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하는검에서 일제 강점기를 시기 순으로 구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10년대는 일본이 우리의 무엇을 가장 많이 빼앗았느냐? 땅 빼앗았어. 땅. 20년대는 쌀 빼앗았어. 쌀. 30년대 이후에는 다 빼앗았어. 땅 뺏고 쌀 뺏고 다 뺏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 땅, 쌀, 다. 땅 쌀다. 땅 쌀다. 그래서 땅 뺏을 때가 무단 통치예요. 쌀 뺏을 때는 문화 통치. 다 뺏을 때는 민족 말살 통치. 10년대, 20년대, 30년대 꼭 구분해 두시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자, 무단 통치 무지막지하죠, 이름이. 민족 말살 통치 무지막지하죠. 네. 문화 어때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부드럽죠. 네. 왜 일제는 통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무단에서 문화로. 3.1운동. 정답이에요. 대박. 우와, 입니다. 대박입니다. 정답이에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거국적인 만세운동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야, 이거 무단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부드럽게 가자 하고 이름만 문화로 바꿔요. 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정말 한능검에 많이 나옵니다. 나와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는 바로 조선 최초의 동성애 정사 사건, 철로로 뛰어든 여인들입니다. 자, 1931년입니다. 4월 8일 오후 두 명의 여성이 영등포역 철로에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경성행 제428호 기차를 향해 몸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야? 논란 기관사는 급정거했지만 이미 두 여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한 여성은 목이 잘린 채 떨어져 있었고 한 여성은 허리가 잘린 채 어떡해. 떨어져 뭐야. 있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의 시신에서는 신분증이나 유서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함께 찍은 사진만이 두 사람이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음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진이에요. 두 사람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약간 비슷한 또래 친구 같은데 두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나요, 그러면? 사건이 있던 당일 밤 서대문 경찰서와 종로 경찰서에 각각 며느리와 딸을 찾아달라는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음 날 오전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두 여성은 김용주와 홍오김으로 밝혀집니다. 자, 먼저 김용주는 종로의 유명 서점이자 출판사인 덕흥서림의 사장 김동진 씨의 장녀로 3년 전에 결혼한 여성이고, 아하. 홍오김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감인 홍석후의 외동딸로 동요 고향의 봄을 작곡한 홍남파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완전 있는 집 그러니까 되게 자제들이었었네요. 유복한 집안의 딸들이죠. 그렇죠. 둘 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 교육까지 잘 받은 신여성이자 모던걸이었어요. 자, 그래서 언론은 젊은 신여성들의 동성애 정사라며 사건을 대서특필했고요. 이 이야기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뭐 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도 사실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른데 이때는 진짜 전국이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겠어요. 맞아, 맞아.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1929년 17살이던 김용주 동덕여고보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고 성격도 좋아서 동급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좀 꿈도 컸을 것 같은데. 자, 맞아요. 김용주 사회를 위해 일하는 여성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에이, 모름지기 여자는 좋은 집에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게 제일이야 라며 그녀를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심종익과 결혼시켜요. 자, 결국 김용주는 학업 중단하고 원하지 않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야. 그 나이에 시집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그 어린 신랑 있잖아요. 네. 그렇지. 결혼 후에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요. 결혼을 왜 시킨 거야? 뭐야? 이거 완전 외로운 인생길 시작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진 김용주, 이듬해 봄에 시부모님에게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게 못마땅하긴 했지만 혼자 있는 모습은 또 측은해요. 그죠. 그래서 들어줘요. 너무
다행이다. 공부를 하게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돼서 되게 좋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격한 학칙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학칙? 기혼자는 입학을 불허함. 뭐야? 예? 결국 학교로 가지 못한 김용주. 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유학도 끝마치지 못하고 온 남편. 바깥으로 나돌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게 학교도 못 가고 남편도 밖으로 나돌아. 진짜 의지할 곳이 없네요. 자, 이 결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한 김용주 가슴속 한은 쌓여만 갑니다. 그렇죠. 이때 동창이었던 홍옥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홍옥임은 역시 가정과 연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두 사람 서로를 위로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렇지. 자, 학창 시절 홍옥임은 자존심이 아주 세고요. 전학을 자주 다닌 탓에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옥임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와! 홍옥임과 관련된 기록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시면 됩니다. 예? 자, 태주 씨가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어디서나 어여쁜 소녀를 보면 당장 이것을 한 개 사서 선물하고 연서를 써보냈다. 그러므로 해서 홍옥임에게는 많은 동성애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차감에 따라 그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했다. 홍옥임이 연서와 함께 선물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벌써 다 쓰셨어요, 서배우? 네,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거 뭔가 겹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나는 꼭 단독으로 맞히고 싶거든요. 정답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다 다릅니다. 진짜요? 자, 우리 저 조정식 씨 바람대로 맞춰도 단독으로 맞히게 됐습니다. 네. 자, 1번부터 설명해 볼까요? 브로치를 보통은 이제 좀 가슴 쪽에 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성인 친구가 선물할 때는 이제 직접 달아주기가 좀 모호한 위치예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뭐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군요. 근데 동성인 친구만이 브로치를 직접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다음에 머리핀. 머리핀인데요. 그 폭삭 소가수다에 네. 관식이가 관식이가, 예, 예. 애순에게 머리핀을 맞아요. 사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수한 마음의 그 애정을 선물로 담아낼 때 머리핀이 가장 좋지 않나. 아니 근데 다들 정답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십니까? 아니 제가 폭삭수다를 너무 감동적으로 봐서요. 그 이모 연기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반지 쓰신 우리 나태주 씨. 반지? 그러니까 다들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반지에 대한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죠? 진정성이 담겨 있는 반지는 어쨌든 상대방 받는 사람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반지로 갔습니다. 정답은 반지입니다. 내가 알겠잖아. 반지는 달라요. 반지요? 아니 반지는 아니 아까 그 문제에서 반지는 약간 좀 모던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자, 당시의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그 당시 학생들은 보통 연서와 반지를 교환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치. 그래서 홍옥임도 연서와 함께 금반지를 선물한 거예요. 아 있는 집 자식인 걸 내가 간과했네. 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퀴즈는 서배우, 나가수 두 분이 10점으로 공동선두. 그 뒤를 0점으로 우리 조정식 씨가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공동선두가 돼서요. 이제 제 재량으로 선택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나이가 차감에 따라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브로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해를 하신 건데 네. 동성 친구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홍옥임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제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세브란스 전문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오이?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집니다. 아하.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남자들 다 똑같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둘 다 가장 힘들 때 만나가지고 서로한테 힘이 돼주는 사이가 된 거네요. 맞아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태주 씨가 홍옥임, 정식 씨가 김용주 역할을 맡아서 상황극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거 아, 여성 여자네요. 톤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정말 너하고 떨어져 사는 하루가 안타까워. 얘, 내가 이 집 첩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럼 날마다 떨어지지 않고 서로 같이 지낼 수 있잖아. 세상 창피해서 첩으로 해야 올 수 있니? 대신 내가 너의 집 부엌 어멈으로 들어오면 날마다 한 집에서 지내고 좋지 않을까? 첩이고 부엌 어멈이고 당장 들어와. 나 너 없인 정말 살질 못하겠어. 근데 김용주는 유부녀인 거잖아요. 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죽기로 약속을 아이고. 하고 아이고. 집을 나서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본 홍옥임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혜원 씨. 어제 김용주가 찾아왔기에 점심이나 먹고 가라고 했더니 내 딸 홍옥임과 그는 놀러 나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 애들이 나갈 때도 벙글벙글 웃음으로 아무 내색을 몰랐습니다. 홍옥임과 김용주가 함께 세상을 떠나자 두 집안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서 함께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을 동성애 정사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사랑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는데요. 오히려 강제 결혼 때문에 죽었다.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죽었다. 감상적인 허무주의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새드 엔딩인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 사랑들이 많았어요? 봉건적인 결혼 제도 하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 거의 혁명에 해당되는 아주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구나, 그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당대의 연인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제강점기, 이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더욱더 배가시켰던 겁니다. 미래를 못 보는구나, 미래를. 자, 이런 배경들이 극단적인 결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인데 다음 얘기는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랬으면 저도 좋겠는데 다음은 더 센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바로 새드. 로맨스의 끝판왕이죠. 시인, 교수, 가수 왕의 삼각 스캔들입니다. 완전 이거 팝콘 각 아니에요? 진짜 너무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캐릭터가 벌써 보여요, 직업으로. 너무 이 스캔들의 주인공 누구예요? 자, 주인공과 관련된 힌트 하나 말씀드립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이제 사슴이고, 예, 사슴은 이제 노천명.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참 많이 이야기했던 바로 사슴을 쓴 시인 노천명의 이야기인데요. 노천명 시인은 사실 친일파 시인으로 알려졌죠. 한국사적으로는 사실 언급을 잘 안 합니다만 네. 오늘은 그냥 스캔들이니까요. 뭐 그냥 사랑 얘기니까요. 자, 주인공들의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노천명 시인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태주 씨? 네. 가운데 분 아닙니까? 땡. 에? 정답은 맨 왼쪽 사진. 이름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노천명 시인은 여성입니다. 가운데가 김광진 교수, 그리고 마지막 사진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 왕수복입니다. 남성분인 줄 알았어. 그 시절의 삼각관계라니까 어떤 스토리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게요. 자, 노천명은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자로 또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도도하고 냉정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광진 교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김광진은 보성 전문의 교수로 조선에서 제일 남자답게 생긴 남자, 밤새도록 공부하는 독학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어요. 자, 이런 엘리트 학자 김광진이 무대에 오른 노천명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김광진 교수가 노천명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네! 아, 정말. 네! 이런 31살 유부남,
그리고 23살 미혼 여성의 만남. 8살 차이? 아, 이런. 바람이죠 뭐. 바람이지. 그렇죠. 자,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 약속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와 진짜. 결혼하는데 또 결혼 약속을 해요? 아내하고 이혼하고 아. 노천명과 재혼을 하겠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의 연애는 문화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캔들이었는데요. 김광준의 동료 교수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발표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집니다. 김광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거부를 해서 결국 두 사람의 결혼 미뤄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왕수복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사각관계. 자, 잠깐만.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아니 그것도 이제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삼각 스캔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이제 지지부진해지죠. 슬슬 노천명에게 염증을 느끼던 김광진. 나쁜 놈이네. 동료 교수를 통해 왕수복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 교수들이 지금 난리 나네. 한 명은 사랑 얘기로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또 가수를 또 소개해주고. 이야, 자유연애. 이야. 그 친구들 잘 만나야 돼요. 결국 김광진은 왕수복과 사랑에 빠져요. 아니 진짜. 금사빠시네. 어머, 아내도 있고 지금. 근데 왕수복이 또 엄청나요. 평양 기생 출신의 가수인데요. 당시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빅스타였습니다. 와. 이때 왕수복의 나이 26세, 김광진 40세. 14살 차이. 근데 좀 매력적이셨나 보다. 본처가 있고 노천명도 있고 그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왕수복까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노천명이죠. 자신의 연인인 김광진이 왕수복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시리에 빠집니다. 아 이게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나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스타야. 그리고 심지어 아까 노천명이랑 8살 차이였거든. 14살 차이야. 나보다 어리고 더 유명해. 미쳐. 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노천명은 신문사를 그만둡니다. 그렇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충격에 빠진 거죠. 여기서 마지막 문제 내려갑니다. 갑니다. 자, 이번엔 퀴즈 대신에 글짓기 대회를 한번 해볼 거예요. 글짓기요? 선생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저는 재치와 개연성을 봅니다. 개연성. 그럴 법해야 돼요. 저는 문학 소년이에요. 연애 소년 아니에요? 연애 박사, 사랑 박사고 연애 박사? 문학 소년. 문학 소년.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주제죠. 네. 히스토리아 101장. 오늘의 주제는 와 이거 어렵다. 개자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시적 허용됩니까? 여의잖아요. 예, 그거 허용합니다. 예. 삼삼한 여성만 보면 각 잡고 뛰어가는 너 관에 들어가기 전에 개과천선하라. 나보다 못하면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 노래를 부르는 남자. 나태주의 사행시.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예, 자, 기대됩니다. 자, 나태주 씨부터. 전 조금 가슴 아픈 예. 3. 삼각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각. 각각 다 맛있죠. 관. 관심을 기울여 보면 개. 계속 생각이 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김밥은 죽어서 천국을 가나? 김밥 헤븐. 한 명 제낀 것 같고요. 예. 재미는 있는데 전혀 이 주제와 상관이 없는. 자, 네. 서현 배우 3. 삼천리를 도망치듯 돌고 돌아 와우. 각. 각자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것만 관. 관에 들어갈 때 생각했네. 개. 계속 사랑할 걸.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정식이 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권하겠습니다. 오, 다행이다. 자, 그래도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네. 3. 삼자 되면 하자니까. 벌써 좀 떨어지네요. 자, 각. 각자 이야기만 늘어놓네. 오. 대답. 관. 관계 정리가 필요해. 오호. 개. 계획 없는 사랑은 피를 부르거든. 와. 이것도 근데 좋다. 아 나 다시 하고 싶다. 왜냐면 야. 오늘 사랑 얘기가 끝에 좀 이제 죽음이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길래. 아니, 상당히 건조해 보이는 문체이지만 아주 오히려 밀도 있고 군더더기 없어서 좋습니다. 네,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담백한 스타일.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나태주 씨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1등이 오늘의 우승입니다. 예. 자, 오늘의 우승은 삼각관계 사행시를 정말 잘 써주신 난 줄 알았어. 삼각관계 나만 쓴 줄 알았어. 서혜원 씨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인정입니다. 이거 뭐 아마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했어요. 계속 사랑할 걸 할 때 여기서 사실 탄성이 확 나. 계속 사랑할 걸. 야 이거는 진짜. 자, 오늘 우승한 우리 서혜원 씨에게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시 지금 이 순간 네. 한 편만 읽어주십시오.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다시 스캔들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왕수복은 최초의 기생가수 신민요의 여왕, 유행가요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1930년대 가수 왕이었어요. 그런데 김광진을 만나기 전 왕수복에게는 임종까지 함께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가 이효석 선생님. 이야, 그 메밀꽃 필 무렵 쓰신 작가님 아니에요? 와, 완전. 내 생남 좋아하시네. 멋쟁이시죠. 자, 1940년 왕수복은 일제의 우리말 사용 금지 정책으로 대중가요에서 우리말 가사를 쓰지 못하게 하자 은퇴를 결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당시 이효석 선생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고. 젖먹이 아이마저 잃은 후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효석의 팬이었던 왕수복은 우연히 만난 이효석이 구원처럼 다가왔고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야, 그래도 이효석은 이제 사별했으니까 유부남은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죠? 하지만 1942년 이효석은 뇌망염으로 병석에 눕게 되고 20여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웬일이야 또. 그리고 얼마 후 왕수복이 김광진을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왕수복하고 김광진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 기사가 있거든요. 조정식 씨. 노천명의 약혼자 김광진을 쟁취하여 결혼한 그는 분단과 함께 평양에 남아 중앙라디오, 국립교향악단의 전속 가수가 되어 소련 순회 공연을 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반면 남한에서는 월북자로 취급돼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다. 1965년 5월 남편과 함께 판문점을 관광하다 언론에 포착돼 잠시 눈요깃거리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왕수복은 북한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녀의 환갑날에 김일성이, 이야. 팔순에는 김정일이 생일상을 보냈다고. 근데 보니까요 예술가 분들이 이 물불 안 가리고 이 사랑에만큼에는 진짜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술가요잖아. 예. 이번 수업은 되게 자극적인 멜로 영화를 본 느낌이에요. 자, 근대 조선의 새로운 사상이자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던 이 자유연애라는 거,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우울한 상황에서도 낭만을 꿈꿨던 청춘들의 열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춘 남녀들의 사랑은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오늘 다룰 이야기 바로 조선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면 거절을 당해서 앙심을 품고 도구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흥선대원군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100여 명이 넘는 수상한 사람들이 탄 정체불명의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많이 도왔네. 100명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너무 작정을 했네요. 3개월간 투옥됐다가 3개월이요. 풀려났습니다. 동네 편의점 앞에서 시비 붙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 와. 아, 이런 마더파더. 파더만 했습니다. 파더. 팩트.